한 번에 곡점 달성하는 해커스 신 HSK 6급 승인. 大家好，我是黑客斯的 HSK 6级专家严成敏。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의 6급 전문가 연승민이고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6급 쓰기 부분 1강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6급을 좀 더 보다 효율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학습할 수 있을지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1강 내용은요. HSK 6급 쓰기 출제 경향 부분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요약 스킬들이 있는데 1부터 10까지 요약 스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1부터 5까지 내용들을 1강 내용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출제 유형 분석을 살펴보면요. 먼저 천자 분량의 지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400자 분량으로 요약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01번 한 문제로만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전혀 이런 6급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6급 쓰기 한 문제밖에 안 돼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왜 5급은 2개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많은 분들이 6급 쓰기 때문에 많이 샹나오진 하면서 성적도 여기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주제에 따라서 지문 유형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성공 일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필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옛날 이야기, 네 번째가 고사성어 있잖아요. 고사성어의 어떤 유래와 관련된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 주제에 따른 지문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성공 일화와 관련된 내용은요. 중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 문화, 예술인, 체육인 등의 성공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담는 지문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언급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중국인들이 많이 언급이 될 거예요. 유명한 중국인들,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싶은 중국인들, 그러면서 어떤 목적으로요? 예, 중국을 약간 홍보한 듯한. 우리나라에는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듯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수필 내용은요.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듣고 경험할 법한 친숙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이나 감동을 전하는 내용을 담는 지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 상황 하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주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옛날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옛날 중국의 신화나 우화, 우리 이솝 우화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담는 지문이다. 네 번째는 고사성어의 유래, 중국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에 대한 내용을 담는 지문이다. 자, 많은 분들이 사자성어와 고사성어에 대해서 구별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자성어는 말 그대로 그냥 네 글자로 되어 있으면 다 사자성어가 돼요. 그 사자성어 안에 고사성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분류가 있죠. 그럼 고사성어는 말 그대로 고사, 이야기가 있는 성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고초려 같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삼국시대의 유비, 관우, 유비가 제갈 운명을 이렇게 청하는 데 있어서 몇 번 그 사람 초가집으로 3번 가서 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한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을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진심으로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고사성어가 돼요. 여러분들 그 문장에 그런 고사가 이야기가 언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고사성어 이렇게 해서 이런 성어가 나타났습니다. 유래가 되었습니다라는 말로 이어지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고득점 공략 포인트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10분 동안 지문을 2번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10분 동안 지문을 2번 읽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3분과 7분이라는 시간으로 나눠서 3분이라는 시간대에는 지문의 주제 혹은 스토리의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7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는 여러분들은 주인공의 이름 등의 주요 고유 명사와 스토리의 어떤 흐름 및 핵심 표현들 파악해 주시는 그런 7분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3분이란 시간과 7분이란 시간 도합 10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셔야 이 쓰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10분이라는 준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 필수 요약 스킬도 학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오늘 1강 내용에서 다르게 될 내용 중에서는 이 필수 요약 스킬 1부터 5까지도 언급이 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반드시 400자 이상의 분량을 채워라 라고 합니다. 즉, 400자 이상의 분량을 채워야 고득점 획득에 유리할 수 있어요.
자, 말 그대로 1000자 내외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고 400자 내외로 요약하는 시험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대한 400자 내외예요. 대체적으로 400자에서 약간 넣으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문의 내용을 같은 흐름의 단락으로 요약해서 원고지 분량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쓰기에서 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고득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요약 쓰기를 위한 원고지 작성법이 되는 건데 한국의 원고지 작성법과 중국의 작성법은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차이점을 알고 중국식 원고지 작성법을 학습해 주셔야겠죠. 자, 세 번째로는요. 자, 이 내용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말 그대로 요약하는 내용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 생각을 써내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我以为我觉得 이런 식의 어휘들은 절대로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약 쓰기는 제시된 지문의 내용만 그대로 요약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신의 의견, 감정 또는 지문에 없는 내용들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필수 요약 스킬과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중에서 우리는 1부터 5까지만 살펴보고 2강에서 6부터 10까지 내용을 그때 나누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쓰기 영역은요. 지문에서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400자로 요약 쓰기를 작성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을 때 지문 내용을 보다 쉽고 간단히 바꿔서 기억해 두면서 요약하는 스킬들을 익혀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스킬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킬, 외우기 어려운 주변 인물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자, 주변 인물의 이름. 여러분들도 문장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중국 사람들 이름 한자가 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한자들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하고 요약해야 할지를 살펴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한 표현들은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신분으로 그냥 간단히 요약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문을 하나 살펴볼게요. 2010年3月 陈欧和戴宇森联合创立聚美优品. 자, 여기서 지금 인명이라고 해서 언급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 전어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뒤에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따이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두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쥐메이오빈이라고 하는 요 회사를 차렸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 전어우라고 하는 사람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왜?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인공을 외워둔다 치더라도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따이위선이라고 하는 사람 외워둘 필요가 있을까요? 외울 수 있으시면 쓰시고요. 그런데 굳이 안 써도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반적인 신분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기억해 볼까요? 자, 陈欧和伙伴이라고 하는 표현 있죠. 우리 파트너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따위 윗선을 대체해서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도 편하고 요약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문장이 좀 더 깔끔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요약하는 스킬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신분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좀 나이대가 있는 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老人, 같이 공부했던 친구다, 同学, 근데 좀 더 오래 같이 공부했다, 老同学, 같이 일하는 친구다, 同事, 그리고 좀 전에 살펴봤었던 파트너다, 어떤 일과 관련된 파트너다, 伙伴, 그 다음에 朋友, 후칠랴, 부부관계라면 후칠랴라는 표현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같이 어떤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라고 하게 되면 린주만, 이런 표현으로 간단히 일반화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럼 예문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살펴봐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楼上的木匠王强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隔壁卖蔬菜的李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왕치양이라고 하는 사람과 리핑이라고 하는 사람, 무엇보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리우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외워두셔야겠죠. 주인공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왼쪽에는 어떤 요 왕치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 맞은편에는 요 리핑이 있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웃의 이름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었던 내용들 중에서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리샤오和린주만 되겠죠. 린주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옆에 왼쪽 손편에 있는 사람과 맞은편에 있는 그 업비라고 했으니까 다 이웃이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린주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일반화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好像在商量事情. 기타 다른 내용들은 그냥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냥 이 스킬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赵薇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在上海拍摄电视剧时 상하이에서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을 때 자, 还有间同学 전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좋은 친구면서 동쉐인 전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 종종 이렇게 있대요. 그 전쿤의 经常找赵薇吃饭聊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두 사람은 이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전쿤이라고 하는 사람 외울 수 있으시면 외우시겠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일반화된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老同学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왜? 앞에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好友 그리고 同学 좋은 친구면서 같이 공부한 친구니까 여기서 그냥 일반화된 표현으로 老同学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赵薇在上海拍电视他的老同学也在那里拍戏两人常常一起吃饭이라고 하면 문장이 좀 더 간결해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예문을 살펴보면 자, 周志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周志东. 그 사람은요, 穿着黑色的西服 이런 검은색의 양복을 입고 있고요. 他爱人 누굽니까? 전동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겠죠. 뭡니까? 둘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왜? 아이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호칭들. 자, 그 두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 문장이 돼요. 그 두 사람 요렇게 그 전동메이 씨는 지금 이런 식의 지파오를 입고 있고 두 사람은 손을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지금 호텔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걸으면서 한편으로는 저 작은 소리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타만, 후칠냐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일반화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시면서 요약하는 그 과정 안에서 사람 이름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약 스킬들을 반드시 알아두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어떤 신분과 관련된 내용들만 잘 캐치해 주시면 되겠죠.